국민의힘이 어제 저녁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4.3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국민의힘 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습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궜던 사람으로서 제주 4.3 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4.3 단체들은 4.3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색깔론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며 반발했지만 태용호 최고위원은 역사 문제에 대한 소신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4.3 추념식 불참을 옹호하는 방송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4.3 단체는 물론 당내에서도 추모에도 격이 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4.3 유족회는 두 사람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에 제소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와 함께 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나이가 빠진 이념으로 계속 이 4.3에 대해 폄훼하고 왜곡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4.3 유족회는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4.3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가 마무리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아이를 동반한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이른바 노키즈존이 유독 제주에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돼 도의회 심사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 내용과 조례의 한계를 이슈 추적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제주시의 한 노키즈존 카페. 카페 주인은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다른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디저트를 손에 댄다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이제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든가 아무리 좀 제재를 해도 주위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예.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저도 카페 같은 데 가면 제 돈 주고 쉬려고 가는 건데 애기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할 때 어머님들이 제지도 안 하시고 하면 저가 방해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카페가 진짜 여러 컨셉으로 요즘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카페 문화를 좀 어릴 때 애기들도 좀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노키즈존 논란의 핵심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영업 자유와 아동 차별 행위. 논란이 커지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예스 키즈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문화를 배척받지 않고 배려받는 그런 게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배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키즈존 카페는 540여 곳. 이 가운데 제주에 78곳이 몰려 전국의 14.4%를 차지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20배나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페나 식당 등이 많아 비율이 높은 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지 조례가 발의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해 권고와 계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이들을 제한하거나 선별적으로 어떤 업소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제한을 하는 것은 아동 인권의 침해가 되고 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지정해 강제성이 없고 영업 허가권을 가진 도지사에게 권한이 추가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질 경우 상위법에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사가 오는 11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이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공영버스 기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주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와 시청 공무원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깔린 노란 점자 블록과 타일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옆 도로까지 이어져 있고 당시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내 공영버스 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제주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나온 직후였습니다. 내 액체를 뿌려가니까 같이 나오지고 뿌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니까 날짜를 그냥 펴버리더라고. 가슴 쪽에 뿌리니까 그냥 이게 더 키니까 그냥 붙어버려서. 버스 기사는 평소 동료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갈등을 겪어왔고 두 차례 제주시와 면담을 해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우리 공영버스 직원 146명이 들어있는 단체톡에다가 공영버스에 걔보다 못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글 올린 거예요, 이렇게. 제주시는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끼리 다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쐈다가 과장님이 다 모이게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해서 잘 지내도록 이렇게 얘기하다가 서로 흥분해서 일어나서 내려가길래 제가 같이. 이 사고로 50대 버스 기사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고 말리던 제주시 관계자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주변 CCTV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울산 태화강을 찾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죠. 백로의 생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로 새끼가 부화해 둥지를 떠나기까지 성장 과정을 생생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태화강 철새공원, 백로의 일종인 황로가 몸을 일으키자 새하얀 알 5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화를 돕기 위해 알을 품고 굴리기도 하고 둥지도 다듬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조그만 생명이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시작된 육아전쟁. 부모가 가져온 먹이를 아기 백로들은 허겁지겁 먹기 바쁩니다. 자식들끼리 부리로 장난을 치고 비벼대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지켜봅니다. 몸집이 커진 아기 새는 둥지를 떠나 옆 가지를 오르내리며 독립을 준비합니다.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체험장을 방문하면 망원경으로 백로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고 자연환경 해설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내가 고향 갈 때 이 새끼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아이는 미리 그렇게 과감하게 버리는. 매년 2월 말부터 외가리를 시작으로 모두 7종류 8천여 마리의 백로가 번식을 위해 울산 태화강을 찾습니다. 울산시는 백로가 새끼를 길러 동남아시아로 떠나는 8월까지 태화강 백로 새끼 기르기 해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겠고 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1.9도로 출발해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걸칠 수 있는 얇은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깨끗하겠는데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죠.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쾌청하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1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 낮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제주가 20도, 서귀포 21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서 여객선 운항도 양호하겠고요. 마라도와 가파도는 낮에 22도, 우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광역시에 설치됩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5일 신설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두고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8년 서귀포시 이청사의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5년 만에 완전 철수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제주 지역의 PC방 업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도내 PC방은 14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7% 감소했습니다. PC방 수가 줄어든 것은 모바일 게임이 확산되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경영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대표적인 워케이션 장소로 각광받는 제주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주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10군데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장소와 상관없이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공유 오피스와 화상회의 등 6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11월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석이었던 제주대학교 병원장에 최국명 영상의학과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임한 신임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3년간입니다. 신임 최 원장은 진주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 2001년부터 제주대학교에서 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10억 원을 투입해 햇살론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자금 상환을 지원하고 금융포용기금도 신설합니다. 또 개인 회생자들을 위한 제주 혼디론에도 12억 원을 투입하고 이자 부담도 1%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민간 기업과 함께 우주 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어제 제주 스페이스데이를 열고 민간 기업 4군데와 우주 산업 육성과 혁신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기업들은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인재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본사 이전과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이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을 올해 기준으로 톤당 60만 원에 팔아 지난달까지 6,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폴리에스테르 원료로 공급돼 운동복과 신발, 업사이클 가방 등으로 재생됩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